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국민 여러분, 김복동 부장님과 김영종 부총장님, 관계 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1사가 2와 회화동 지역구 박노석 의원입니다. 작년의 세월호 침몰 그리고 올해의 메르스 감염 상태, 온 나라가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또 그 예방에 대한 논의도 활발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안전과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우선 두 가지 질문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작년 4월 세월호 침몰로 전 국민이 비탄에 빠진 바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도 울분도 났었습니다. 지금도 바로 옆 광화문 광장에서는 세월호 유가족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듯이 아직도 그 슬픔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불상사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세월호 특별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도 뒤따르길 기원해 않습니다. 수백 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빨리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론 교육이 아닌 실제 체험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론으로만 말로만 하는 안전교육은 결국 안전불감증을 낳고 재난이나 위험이 갑자기 닥쳤을 때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세월호 사고처럼 너무도 아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할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데 재난이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가상 환경을 직접 체험하면서 배우는 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재난이나 안전사고 체험 교육에 대한 수요와는 달리 그 교육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 사항을 가상 환경 속에서 체험하고 훈련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험 시설을 서울의 중심인 우리 종로구에 건립하거나 유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우리 종로구에 재난안전체험관을 건립하여 지진이나 태풍, 교통이나 해상, 사고, 화재 등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대하여 실제로 가상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재난이나 사고를 닥쳤을 때 그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가상 체험관을 만들고 교육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 구 체험관 건립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국가나 시 예산을 받아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최근의 기상 이변과 태풍, 지진 등 자연 재난의 발생 위험 증가, 도시와 산업화에 따른 도시 재난 발생 가능성, 세월호 사고 같은 특수 재난에 대한 대비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안전체험관 건립 필요성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종로구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통안전에 대한 질문이겠습니다. 2013년도 기준 우리 구 연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2013년에 우리 구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274건이고 이로 인하여 13명이 사망하고 177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망자 13명 중 보행자가 11명이고 자동차와 이륜차, 승용차가 각각 1명이었습니다. 특히 차가 사람을 치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가 전체 84.6%에 차지했으며 또 사망자 교통사고 중 77%가 0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발생하였고 특히 심야나 새벽 시간대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47%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 교통사고 발생 원인은 절반 정도가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지 않는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사고 대부분은 차지하였습니다. 사망사고 30%는 사람이 도로를 횡단하는 중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를 통과하는 주 간선 시도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나마 우리 구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9년도와 비교하며 2013년 교통사고는 300여 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에서 2013년도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측정한 교통문화 지수를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81점인데 비하여 우리 구는 75.9점으로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교통사고 현황 결과를 보면서 우리 구는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교통 통계 자료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유형과 특성을 발견하였다면 그 원인과 유형,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에 따른 대처 방안을 정책이나 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교통안전법령에 따라 수립한 2015년도 종로구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 시행 계획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2013년도 교통사고 발생 일반 현황과 몇 가지 교통사고 유형별 현황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추진 성과와 실적, 2015년도 교통안전을 위한 목표나 추진 계획에는 교통사고 분석에 따른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하위 수준인 우리 구 교통문화 지수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문화 지수를 높이겠다는 목표 설정이나 추진 계획도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교통문화 지수는 도로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법규 준수 행위를 측정해 지수화한 것입니다. 즉 교통문화 지수가 높다는 것은 관련 법규를 지키는 도로 이용자 비율이 높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교통문화 지수가 낮다는 것은 법규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통문화 지수 높고 낮음이 긍정적으로 교통사고율과 연계된다는 의미에서 정부는 1998년부터 교통문화 지수를 조사 분석해 왔고 2006년부터 현황과 같이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교통문화 지수 중 교통안전 영역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되는데 운전 형태와 보행 형태 영역, 교통약자 영역은 도로상에서 행해지는 도로 이용자 법규 준수율을 현장에서 조사의 결과를 돌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법규 준수율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신호 준수율, 방향 지시 등 점등률, 이륜차 승용차 안전모 착용률, 보행자 횡단보도 준수율 및 스쿨 전 불법 주차 점유율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문화 지수 즉 법규 준수를 높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시설물 개량과 차량 안전도 증진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도로 이용자 형태 변화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노력과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매년 수립하고 있는 교통안전 시행계획만 봐도 교통문화 지수는 언급조차 없고 도로 이용자 형태 변화를 유도하는 사업과 노력, 투자 계획은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 구가 수년째 교통문화 지수가 서울시 내에서 최하위를 맴돌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매년 시행하고 있는 교통안전 시행 계획을 유감스럽게도 낙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년도 시행 계획을 숫자만 바꿔 답습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은 법령을 위반하여 수립되었습니다. 교통안전 법령에 따르면 교통안전 시행 계획은 관계 공무원과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교통안전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해야 하는데 우리 구는 조례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하니 우리 구 교통안전정책의 근간이 되는 연차별 계획이 절대로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구는 우리 구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통문화 지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운전자 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시책이 필요합니다. 도로 이용자의 형태 변화는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시행되어야 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 교통안전정책의 근간이 되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교통전문가를 참여시켜 제대로 수립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통사고를 좀 더 줄이고 우리 구 교통문화 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간에 지급되고 있는 우리 구 보조금 집행과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으며 포괄적 일반적 예산 편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일 단체에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 보조 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여야 하며 보조단체의 운영 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은 보조금 지급에서 원칙적으로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되어 보조금을 받는 단체 등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집행에 있어서 보조금을 신청한 내용과 사업 계획에 반해서도 안 된 것입니다. 민간 보조금 집행이 집중된 일부 부서에서는 보조금 관리가 대부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민간 보조금으로 행사를 치르는 어느 단체의 행사에 직접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서 느낀 바가 있었기에 그 단체의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한 자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 보조 조사의 총 행사 비용은 900만 원이었는데 구비 보조금은 400만 원을 요청하여 지급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상 이 보조금은 행사용품 구입 대금 지급과 훈련 지원비로 사용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구비 보조금인 대홍보비가 훈련 지원금에 포함되었고 행사 진행을 위한 인건비가 구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조식과 중식을 위한 식대가 구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약 600여 명의 식대라고 합니다. 구비 보조금은 30%가 식대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즉 구비 보조금의 주요 용도가 식대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보조금은 그 보조금이 아니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행사를 치를 때 식대를 보조하지 않으면 그 행사는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구 보조금은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식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단체에서는 사업 계획에도 없는 식대를 보조금으로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떤 단체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유리세금 명목으로 보조금의 80%를 지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보조금 사업의 집행 금액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식대 등은 보조금의 집행 원칙이나 성격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의 집행 악폐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구 보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폐단을 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민간 보조금 지급 실태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조금 관리의 전반적인 문제점이나 한계에 대한 집행부 입장을 밝혀주시고 또한 내년도부터는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우리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보조금은 지출할 수 없게 되는데 현재 조례 규정에 있지 않지만 보조금 지출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출을 향후 어떻게 할 예정인지 조례 제정이나 개정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